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하고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은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자, 제주 상공에서 평양 상공의 김정은 전용기까지 잡는다. 미국의 AIM-174B 공대공 미사일인데 이런 미사일이 있다고? 미국에는 그 정도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요. 미국이 깜짝 놀랄 이런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림팩이었어요. 자, 림팩 2024 지금 벌어지고 있는 훈련인데 여기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미국의 신무기예요. 칼빈슨 항공모함이 림팩 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칼빈슨 항모에 탑승하고 있는 이 전투비행대가 192 전투비행대 그리고 113 전투비행대 두 개 비행대인데 이 중에서 이 192 비행대의 이 슈퍼넷 이 전투기에 처음 보는 굉장히 큰 미사일이 달려 있어요. 아주 덩치가 큰 미사일이에요. 여기 한 발, 반대쪽에 한 발, 두 발이 달려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그 수직 미익에 용마크가 있죠. 바로 192 비행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저렇게 큰 미사일 저거 처음 보는 건데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들은 지금 현재 암람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열추적 미사일로 사이드와인더 이렇게 쓰죠. 그런데 암람이나 사이드와인더보다는 압도적으로 덩치가 큰, 그럼 이건 뭐 대한 미사일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도대체 뭐냐 보겠습니다. 자, 공대공 미사일이었어요. 암람을 미니어처로 만들어버리는 괴물급 미사일인데 여기 지금 암람 붙어 있습니다. 암람.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오늘의 주인공 AIM-174B인데요. 이 AIM-174B는 SM-6 함대공 미사일을 공대공으로 장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암람 미사일의 무게가 195kg 정도 되는데 이건 1.5톤. 그러니까 뭐 덩치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괴물급 미사일인데 이 암람이 요즘 뭐 한 180km 최신형 그 정도 날아가죠. 그런데 덩치가 이 정도로 더 커졌으니까 이 정도로 더 큰 덩치가 대부분 뭐겠습니까? 연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멀리 날아가겠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공대공 미사일인데 멀리 날아가면서 정확하다면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소련의 공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은 멀리 날아가지만 부정확했는데 이건 SM-6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확한 미사일이죠. 그런데 멀리 날아가는 공대공 미사일로 변신했다. 이거 이제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스타트했냐? 2015년 당시에 공군 전투사령관을 했던 칼라일 대장인데요. 이 사람이 중국의 J-22 PL-15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과시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F-35는 물론이고 공중급유기, 조기 경보기도 위험하다. 이게 지금 네 발 지금 수납되어 있죠. J-20입니다. 이게 지금 PL-15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300km. 그래서 당시 미국의 암람 공대공 미사일 해봐야 뭐 100km대 초반 이랬죠. 요즘에 180km까지 늘어났지만 그런데 여기는 300km나 날아가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우리도 장거리 공대공 무기 개발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소요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은 개발되지 않고 트럼프 정부 시대인 2017년부터 이제 그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업이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AIM-260, 암람이 AIM-120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AIM-260. 근데 아직까지 이 미사일의 실제 모습 사실은 거의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암람이 180km니까 최소 300km 날아가지 않겠냐. 이제 이 정도 예상만 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JATM, 야, 니들 그거 한다고? 야, 그럼 우리는 PL-17, PL-21 마구마구 간다. 자, PL-17, PL-21은 최대 400km까지 날아간다고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300km, 우리는 400 간다. 이렇게 또 뛰어가 버리는 겁니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 미티어. 그럼 미티어 하면 되는데 미티어는 이 유럽에서 만들었죠. 뭐 같은 나토니까 미티어 하면 돼요.
그런데 미티어도 PL17, PL21에는 열세예요. 사거리면에서는 열세죠. 성능 면에서는 일단 차치하고. 그리고 시간도 부족해요. 왜? 지금 곧 전쟁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남은 선택은 하나다. 뭐냐? 있는 거 가지고 개조하자. 자, 이건 거죠. 그래서 Long Range Engagement Weapon. 그래서 2019년부터 이게 지금 사진이 찍혔는데 이미 사실은 AIM-260 할 때 투 트랙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2019년에 이렇게 사진이 찍힌 겁니다. 그래서 장거리 교전 무기. 그런데 덩치가 굉장히 큰 미사일이 달려있다. 이 사진이 공개됐는데 보니까 이게 SM6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SM6를 저기다가 비행기에다 갖다 붙인다고? 이렇게 깜짝 놀라니까 SM2, SM6 뭐 이런 SM이 뭐냐? 스탠다드 미사일이죠. 그거 약자가 SM이죠. 그래서 야 이게 괜히 스탠다드겠냐?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 이 표준 미사일이니까 스탠다드 아니냐? 그래서 비행기도 갖다 붙일 수 있거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요격 미사일 중에 끝판왕 스펙을 가진 SM6죠. 일단 이 SM6는 항공기, 순항미사일 요격할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소형, 그리고 초소형 드론도 오케이. 지상 및 해상 이동 표적까지도 오케이. 정말 놀랍죠. 지상에서 이동하고 있는 적의 텔 또는 이 해상에서 이동하고 있는 적의 군함 이런 것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SM6예요. 굉장히 이 초정밀 시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준중거리, 단거리 탄도탄 오케이. 그러니까 뭐 장거리 탄도탄처럼 마하 15에서 마하 20 뭐 이런 식으로 내려꽂히는 그런 탄도탄은 요격하기 힘들지만 뭐 마하 5 또는 마하 10 이내 이 정도는 요격할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 요즘 극초음속 무기 무섭죠. 이 탄도탄과 극초음속 무기의 차이는 뭐냐? 탄도탄은 고고도로 내려꽂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극초음속 무기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순항미사일 같은 그런 스타일에다가 속도를 마하 5 이상으로 갖다 붙인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비교적 저고도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무기까지도 오케이 요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길이는 6.6m, 그리고 지름은 34cm, 발사 중량 1.5톤이에요. 2단 고체연료고 마하 3.5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요격 고도가 34km 대단히 높죠. 일반적인 대공 미사일이 20km대 초반에서 최대 사거리를 최대 요격 고도를 가지는데 이건 34km니까 일반적인 지대공 미사일보다는 한 10km 정도 더 올라가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의 고고도 요격기 이런 것들 아주 수월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사거리는 이 함대공 버전이 460km 물론 부스터가 장착돼요. 여기 지금 핀 뒤에 뭔가 있죠. 이게 부스터인데 이 부스터는 고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를 연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고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공대공 버전에서는 부스터가 없어요. 부스터가 없는 그런 겁니다. 일단 고도가 비행기에 쏘니까 일단 고도가 잡혀 있으니까 부스터가 필요 없죠. 그리고는 비행기의 속도 거기다가 관성 어떤 그 가속도를 그대로 붙여버리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사거리는 이거보다는 훨씬 늘어나겠죠. 유도는 관성항법, 그리고 세미 액티브 레이더, 그리고 액티브 레이더, 그리고 데이터 링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도를 할 수 있다. 뭐 모든 것이 재밍이 돼서 안 된다. 그러면 관성항법으로 날아가서 하는 거고, 그리고 세미 액티브 레이더, 그러니까 뭐 발사 원점에서 함에서 끝까지 이렇게 유도를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액티브 레이더는 뭐 자기 혼자 알아서 파이어 앤 포겟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고 너무 멀리 있다 이러면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조기 경보기나 다른 자산이 또 유도를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최신 유도 시스템이죠. 탄두 중량은 64kg, 크지 않은 탄두예요. 파편 탄두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함대공으로 460km니까 부스트가 없다 하더라도 공대공으로는 600km 플러스 알파가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R-37M이 400km, 중국의 PL-17, PL-21도 400km, PL-15는 300km, 유럽의 또 우리 한국의 KF-21 들어가는 미티어는 300km인데 여기는 600km 알파가 된다. 그러니까 600km는 그냥 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안 되겠냐라는 거고
사실은 이 460km짜리를 빠르게 날아가는, 그리고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쏘는 이런 공대공 또는 공대함으로 쐈을 때는 훨씬 더 긴 사거리를 가지게 되겠죠. 자, 600km급 미사일의 의미는 뭐냐? 일단 김정은이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러시아로부터 수호의 슈퍼젯 100 이 전용기도 사서 원산에 지금 풀장 있는 요트 띄워놓고 막 즐기러 가고 한다는데, 제주 정도의 거리에서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평양에서 원산 가는 김정은이 전용기를 때릴 수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이제 좀 나쁜 짓 해놓고 긴장을 고조시켜놓고 비행기 타고 놀러 가지는 못하죠. 평시에야 뭐 가만히 있는 김정은이를 죽이게 하겠습니까만은, 뭔가 긴장 고조 상태에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이게 또 공대함으로도 할 수 있죠. 공대함으로 뭐 LRA-SM도 공대함으로 550km인데 뭐 그거나 이거나 아니에요. LRA-SM과 이거와는 또 뭔가 다른데, LRA-SM은 탄도 중량 크고 그리고 스텔스, 사거리 550km, 장사정, 거기다가 AI,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속도가 느리죠. 그런데 이건 스텔스도 아니고 그런 뭐 AI도 아니고, 하지만 속도가 마하 3.5 이상으로 날아가는 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적함이 요격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원산 앞바다에 풀장 있는 요트 띄워놓고 하다가 그거 그냥 이 SM-6 공대 한 버전으로도 두들겨 맞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김정은의 불행한 소식. 자, 중국은 중국이 제20 스텔스 전투기 대량 배치를 해서 지금 쫙 깔고 있습니다. 이 제20은 이 좀 기동성을 좀 희생하고서라도 아주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고고도 여객기, 과거 소련의 미그 25처럼 뭐 그런 스타일로 운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이 제20에 멀리서 이 슈퍼호넷이 딱 SM-6 두 발 장착을 하고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F-35가 레이더를 완전히 끈 상태로 날아가 있습니다. 전진 배치되어 있죠. 그런데 F-35의 탐지 능력은 이 레이더만 있습니까? 아니죠. EOTS, IRST 해서 전자광학, 열추적, 적외선 다 할 수 있죠. 센서 퓨징해서. 그러니까 레이더는 끄고 스텔스고 하다 보니까 레이더까지 꺼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F-35는 볼 수 있죠. EOTS와 IRST, 적외선으로 딱 보면서 저기 있구나 해서 저기다가 딱 찍어줍니다. 그러면 아주 뒤에 있는 이 슈퍼호넷이 SM-6를 쏴버리죠.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F-35가 유도를 해주든지 뭐 어느 정도 여기도 스텔스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제 SM-6의 C컵도 스텔스 상태인 J-20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 오면 이제 액티브 레이더로 알아서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의 전투기들까지도 아주 멀리서 중국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공격을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이 미 항모 전단의 방공 능력이 아주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슈퍼호넷의 전투행동 방향이 한 700에서 750km, 거기다가 600km 사거리를 가지는 이 공대공 미사일. 그러면 최소 항모에서 1300km까지는 적 전투기가 접근을 못하죠. 또 600km 사거리를 가지는 공대함으로도 쏠 수 있으니까 미 항모에서 1300km 정도는 중국 함대, 함정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로 강력한 방공 또 대함 능력을 가지게 되는 미 항모 전단이 된 거죠. 또 이 슈퍼호넷에 장착할 수 있으면 F-15EX에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우리도 F-15K를 EX급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미사일들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대를 개막한 미국입니다. 이제 북한과 중국은 큰일 났다. 그리고 미국이 이 림팩에서 보여줬던 이 미사일 우리 실전 배치된 건데? 라고 추가로 첨언해 줬어요. 그러니 이제 실전 배치된 600km 이상 날아가는 공대공 미사일의 시대를 미국이 열었다 라는 거니까, 안 그래도 기술력 떨어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더 큰일 났네요. 북한은 덩달아서 완전히 큰일 났고, 자, 이 미사일 가지고
능력만 과시하지 말고 실제 할 수 있다 하는 해내는 그런 작전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누굴 상대로? 저기 은희 상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